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나 혼자만 그 너머에 거대한 기회가 보이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불과 몇 년 전, 퇴근길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한 조각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전자부품 회사 영업사원이었던 제가, 모두가 외면했던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작은 신호에서 미래를 읽어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고, 아내조차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길로 뛰어드는 게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확신 하나만을 믿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성공적인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거나 주변의 만류 때문에 포기하려 하신다면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시장 과열의 세 가지 신호를 읽어냈는지, 언제 포지션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할 동료들을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얻은 값진 깨달음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32살,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죠. 아니,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거래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에서 특정 국가의 배터리 제품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거대한 시장에 공백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배터리 산업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전기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도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배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했고, 제 월급으로는 투자할 여유 자금도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제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특히 대학 동창인 성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준영아, 정신 차려. 그런 큰 시장을 내가 혼자 발견했다고 생각해? 이미 큰 손들이 다 움직이고 있을 거야. 성호의 말에 저는 한동안 위축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퇴근 후 카페에 앉아서 관련 자료들을 읽어가며 제 나름의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배터리 관련 엔지니어였고 다른 한 명은 투자 전문가 같아 보였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현실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분들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어요. 엔지니어분은 김대리라는 분이었고 투자 전문가는 이사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두 분 모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 친구 꽤 제대로 공부했네요. 요즘 이런 통찰력을 가진 젊은 사람 보기 드문데. 이사장님의 격려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그분들과 몇 차례 더 만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대리님이 들려주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지금 업계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기존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은 정말 블루 오션이에요. 김 대리님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의미 있는 투자를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준영 씨, 우리와 함께 작은 펀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당신의 분석력과 우리의 경험, 그리고 김 대리의 기술적 지식을 합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길로 나서는 게 맞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 미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미영은 크게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 아직 애도 어린데 그런 위험한 일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회사도 나쁘지 않잖아요. 미영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이사장님과 김대리님과 함께 작은 투자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입은 불안정했고 시장은 예상보다 변동이 심했습니다. 특히 초기에 투자한 몇몇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서 저는 자신감을 잃을 뻔했어요. 준영아, 투자는 원래 이런 거야. 중요한 건 큰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지.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면 안 돼. 이사장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시장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과도하게 흥분할 때, 새로운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할 때, 그리고 금리 정책이 바뀔 때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하셨죠. 시간이 흘러 저의 예측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었고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이 현실화되었어요.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어요.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카페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이 경고하셨던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준영아, 이제 조심해야 할 때야.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 이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포지션의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몇 달 후에 증명되었어요.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었지만 저희는 수익을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소중한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후 성우가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준영아, 미안해. 내가 옳았어. 나는 너무 안전한 길만 생각했나 봐. 성우의 사과를 받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건 미영이 제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금 저희 회사는 제법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이사장님과 김대리님은 여전히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큰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용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의심도 견뎌내야 하고요. 하지만 진정한 기회는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된 마음과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사장님과 김대리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미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걸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라는 점이에요. 이사장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김대리님의 현장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미영이가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뭔가 큰 변화를 꿈꾸고 있지만 주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성호처럼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만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기회는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찾아온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특히 댓글로는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지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